대구시장은 더 이상 침체기가 아니란 말씀이고요. 잔인할 만큼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폭발하는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입니다. 집은 이제 자산을 표현하는 가치이고요. 내가 사는 곳이 나를 대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남, 청담, 성수로 무언가 주택의 주도권이 넘어간 것 같고요. 해운대구는 과거 서부산에서 동부산으로, 또 동부산 중에서도 해운대구 일부 지역 그리고 수영구 일부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아마 대구가 될 텐데요. 대구는 경북권과 이제 통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과연 어디가 처음 하이엔드 지역이 될 것인지 주택이 될 것인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그 답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이 만든 노이즈를 넘어선 진짜 입지의 가치,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이제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대구의 차례입니다. 과연 대구권에서 하이엔드 주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입지의 4가지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상을 원하는 시대가 하이엔드 시대가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입지를 결정하는 4가지 절대 요인이 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서든지 통하는 4가지 요인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직주 근접, 직장입니다. 출퇴근 가능한 일자리가 많은지 가까운지 일단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도심과 광역으로의 접근성, 특히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좋은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입니다. 자녀 교육 환경, 학군, 학원가 모두 따져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자연환경, 정주환경의 품질은 어떠한가, 혐오시설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이런 4가지 요소가 동시에 모인 입지가 한 도시의 시세의 상단을 결정하는 것이죠. 공식은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서울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러한 대표적인 좋은 입지의 대명사가 강남입니다. 지금은 강남 소초를 같은 권역으로 봅니다. 시세가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강남의 확장된 개념인 송파구가 있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용산구를 보태야 되는데요. 용산구는 강남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 중에서 교육 환경 프리미엄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저는 강남과 다른 또 수요, 하이엔드 수요를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서울에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하이엔드 입지가 마포구, 특히 성동구로 많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부산을 예를 들어 볼까요? 부산은 명쾌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동래구나 남구의 일부 지역들도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해운대구, 수영구를 뛰어넘을 입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요. 대구는 일단 수성구가 압도적으로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수성구 혹은 수성구권에서만 이런 하이엔드 주택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입지의 4요소를 모두 갖춘 곳, 시세 1군이 될 것 같고요. 이는 부정할 수 없는 부동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입지의 4요소를 갖춘 1군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층들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1군을 넘어선 하이엔드의 격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1군과 하이엔드 주거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1군은요, 40평대를 넘어가지 않는 층들이 중심이 되고요. 조망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가 많은 도심 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같은 면적 내에 최대한 많은 세대를 넣다 보니까 이게 세대 간 간섭이 돼서 서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맨 앞쪽을 빼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라고 해봤자 주차장,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되겠죠.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수위 아저씨들, 관리사무소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이 해당되는 서비스일 겁니다. 하지만 하이엔드 주거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뭐 20, 30평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50평대, 60평대 대형 평형들이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연환경 쾌적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원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정원, 호수, 산 등 실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자된 동선이 있고요. 시야를 겹치지 않는 평면이 아마 하이엔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하이엔드급으로 좀 평가받는 그런 주택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사우나가 들어가고요. 골프, 그리고 호텔급 조식이 들어갑니다. 조식뿐만이 아니라 중식과 석식도 제공될 수 있겠죠. 그런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일반 아파트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넣을 수 없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인데요. 단순적인 일반 관리가 아닙니다. 라이프 케어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세탁, 헬스케어, 그다음에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다 갖춰집니다. 결국 하이엔드는 단순히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특히 전문직, 자산가들을 위한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는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매년 전국의 신축 아파트는 수십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엔드라고 불릴 만한 단지는 극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풍경입니다. 입지의 4요소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 위에 상품, 환경, 서비스에 격을 얹을 수 있는 자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그렇죠. 조건이 증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과 부산일 텐데요. 서울 도심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 도심이 더 하이엔드엔 적합한 것이죠. 강남이 하이엔드 입지로 나쁘다는 입지가 아니라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을 밀집돼서 넣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이엔드가 아니라 그냥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하이엔드는 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남보다 서울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동, 그리고 또 강남구에서도 좀 한적하게 모퉁이에 있잖아요. 한강변 모퉁이에 있는 청담동, 그리고 강남은 아니지만 이 압구정동 길 건너편에 있는 성동구의 성수동, 이런 입지들에 한남더일, 라인원 한남, 트리마제, PH129 등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강, 그리고 또 남산이 있죠. 용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서울숲이라고 하는 것이 조망이 가능하고요. 또 도심이 인접한 것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정말 자산가들이 모여서 삽니다. 자산가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죠. 서울에 이런 입지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천과 판교, 그리고 위례 일부, 이런 지역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강남 인프라에 압도적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지금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해운대구의 LCT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영구 남천동에 좀 도전하는 아파트가 나오지만 아마 결정적인 끝판왕은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요 단지들의 조건은 바다 조망, 그리고 도시 접근성, 부산 자산가들이 집결해 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가 하이엔드 주택을 주거지를 갖기 위해서 좀 딜레마가 있는데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 하이엔드를 담을 그릇이 없죠. 부동산의 그릇은 뭡니까? 입지, 땅입니다. 새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가장 1순위가 수성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성구는 재건축 입지, 이제 재건축 입지를 제외하면은 대규모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존 재건축들은 하이엔드 주택이 들어오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학구는 대구, 경북 최강인 것들을 부정한 사람 없고요. 스마트 튜브의 평가로는 부산의 어떤 입지보다 좋습니다. 서울 대치동 다음으로 좀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도심 접근성도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성구에는 이 많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그리고 압도적인 자연환경을 가진 하이엔드급 입지는 없다는 것이 대구의 맹점입니다. 진화는 반드시 같은 궤적을 그리는데요. 서울도 강남권이 포화가 되자 한남, 청담, 성수로 확장이 됐고, 거기도 마감이 되자 판교,
혹은 분당,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판교죠. 뭐 과천도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판교, 성남까지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부산은 제일 비싼 듯던 동네가 동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신도시잖아요. 특히 거기서 이제 남천 쪽이 이제 하이엔드를 좀 키워내고 있는 것이죠. 대구는 1군 수성구에서는 더 땅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다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수성구에서 떨어지게 되면 또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과 서울에서 걸어온 길을 좀 토대로 해서 대구에도 그 자리가 반드시 생길 텐데 어디에 생기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구의 다음 하이엔드, 그 자리가 갖춰야 될 네 가지입니다. 당연히 수성구의 압도적인 생활권을 공유해야 됩니다. 학군 일자리, 도심 접근성.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압도적인 자연환경을 가져야 되는데요. 뭐 호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산 공원도 좋습니다. 근데 수성구에는 이런 입지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신축이어야 되고 대규모 공급이어야 됩니다. 서비스와 상품을 넣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뭐 청담동처럼 몇십 세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부산 대구는 대단지일수록 하이엔드 주택이 공급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면서 대단지 공급이 가능한 입지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상품과 서비스가 일반 기존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차별화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 조건의 교집합을 따라가다 보면요, 단 하나의 답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대구 경산권입니다. 대구권에서 경산권까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열리게 되는 것이죠. 대구는 지난 4년 동안 지독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중반 거대한 변곡점이 시작되었었는데요. 하락기 4년이 지나면 반드시 대부분 변곡점을 맞습니다. 이제 상향하는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대구는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변곡점 하나입니다. 시장의 채용계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미분양 70%가 줄었고요. 2022년,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미분양의 천국이었고 심지어는 수성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달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무려 9,300세대가 감소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건강해졌습니다. 미분양은 시장의 체온계인데요. 수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정상 온도가 되면요, 시장은 반드시 회복기에 진입합니다. 이러한 감은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입한 회복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입지, 가장 좋은 아파트부터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청약시장의 부활입니다. 아까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이 대구 경북권에서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최근에 수성구에서 분양하는 것은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시황에도 좋다라고 하는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도 수성구,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하는 경쟁률은 압도적으로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변곡점 세 번째입니다. 하나의 단지가 증명한 진실인데요.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범어역 화서 파크드림 DR라고 하는 단지입니다. 1순위 전탄입 청약 마감이 됐었는데요. 84A의 타입의 최고 경쟁률은 무려 339대 1입니다. 서울을 포함해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인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은 대구에서는 특히 수성구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수요층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시장은 더 이상 침체기가 아니란 말씀이고요. 잔인할 만큼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폭발하는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변곡점 네 번째입니다. 예정된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2027년, 2029년 신축 입주 물량 제로입니다. 대구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은 신축 물량이 2024년도까지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올해부터는 완전히 회복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7년, 8년, 9년까지도 없어요. 그냥 1000세대 전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수급 그래프 하나가 향후 4년 동안 대구권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이미 시작된 지각변동, 이게 양극화가 될 텐데요. 대장 아파트들은 이미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국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등은 수성구 범어 W입니다. 13억 8천만 원 하던 것이요. 18억까지 갔습니다. 무려 30%가 단기간 올랐고요. 물론 힐스테이트 범어도 마찬가지고요.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도 마찬가지고 동구도 마찬가지고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성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지역들, 수성구 포함해서 급격하게 오릅니다. 단순히 몇 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몇십 프로씩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 얘기는 수요가 공급 대비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락기에는 혼자 방어하고 상승기에 가장 먼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고급 아파트들일 텐데요. 이들은 또 시장 전체와 별도로 움직이는 독립된 자산군입니다. 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을 이끄는 6가지 톱니바퀴의 법칙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튜브에서 발간한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부역대 심평초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시죠. 부는 브랜드입니다. 당연히 일군 시공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도심 접근성이라는 말이랑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단지면 좋겠습니다. 대단지의 기후는 늘 그렇지만 10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축이면 좋겠습니다. 10년차 미만 아파트를 신축일 텐데 이거는 새거면 새거일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 상품이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산악지형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지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무리 아이들이 정말 적다 하더라도 초품화는요. 그 지역의 환경을 즐겁게 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입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이 6가지를 모두 가진 단지만이 아마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서도 그리고 이 대구 경상권에서도 살아남을 것 같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요. 가격은 그만큼 빠지는 것이고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주는 정책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은 한 채입니다. 똘똘한 한 채. 주거용 한 채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똘똘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구조 전환의 완성이고요. 수급의 변곡점 2029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1주택자들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마 부역대 심평초라고 하는 6개 조건으로 이 조건을 갖춘 부동산, 아파트들만 올라가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3가지 거대한 교차점이 그 중심에 있는 입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향후 5년 동안 가져야 될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이엔드를 완성하는 4가지 본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입니다. 자연 조망, 접근성, 희소성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그리고 상품입니다. 일반 아파트를 압도하는 평면과 자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환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경, 동선, 프라이버시. 그리고 서비스가 호텔 수준으로 제공된다고 하면은 가장 완벽한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되겠죠. 강남 한복판을 고집하지 않는 이유, 자연 조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은 교통망으로 도로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흉내낼 수 있는 입지라고 하면은 하이엔드의 의미가 없겠죠. 평면도에서도 계급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는 박스형 성계죠. 이면 발코니의 한계입니다. 앞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세대랑 맞닿습니다. 하지만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요. 좌우 세대랑 맞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형, 타워형 설계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판상형이 좋아라고 하시는데요. 프라이버시라든지 소음에 있어서는요. 십자형이나 타워형 설계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간도 월등히 많이 받을 수 있죠. 왜? 십자형이 되게 되면 앞에 오른쪽 왼쪽 해서 무려 3면을 발코니 서비스 공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으로는 4평에서 8평 정도 추가적인 확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같아도 환경이 다르면 다른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가의 시선이 머무는 5가지 환경 체크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밖은 콘크리트인가 정원인가이죠. 특히 자연환경, 호수나 공원이 보이면 좋겠죠. 그리고 지상에 차가 다니면요. 이거는 하이엔드가 아니죠. 100% 지하 주차장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외부인의 단지 관통이 가능한지 이걸로 되게 되면 일반적인 아파트가 됩니다. 철저한 출입성 통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옆동 거실을 제가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없죠. 그 옆집에서 우리 집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시선 차단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그리고 단지 내 편의시설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입주민들끼리 따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매일매일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 스터디 카페, 뭐 골프장, 헬스클럽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세탁, 하우스키핑, 여러 가지 각종 예약을 대행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다가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정말 끝내주는 하이엔드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이런 단지를 사고 싶어 할까요? 일단 자산이 있는 은퇴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부부 위주의 라이프를 즐기고 싶고 당연히 60대, 70대 분들은 의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일상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문직 시니어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CEO분들이라든지. 특히 대구에서는 이런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이 생기게 되면 정말 인기가 많겠죠. 예, 그리고 3대가 사는 매수자들이 있을 거예요. 대형 평형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학군도 신경 쓰면서 고금 단지 조경들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도 아마 수요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외부 노출, 최소화 동선, 철저한 출입 통제, 그리고 조용해야겠죠. 잘 나가는 유튜버들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예인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봉이 높은 스포츠 스타들도 아마 이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구역의 함정을 넘어서 하이엔드의 정점에 서다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말고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저는 성남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남시의 평균 금액은 약 6억 원 전후입니다. 5억 9천 정도 하는데요. 서울시 평균은 15억 4천 정도 된다고 해요. 최근입니다, 이것도. 근데 성남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평균은요, 17억입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죠. 결국은 행정구역은 평균 6억의 성남인데요. 시세는 서울 평균보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남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북에서도 수성구 생활권이라고 하면요, 수성구 시세를 따라갈 수, 당연히 대구 시세보다는 당연히 높고요. 수성구 시세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는 아무도 성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남권이라고 하죠. 같은 원리가 펜타힐즈라고 하는 그런 입지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로 따지게 되면은 과천, 판교가 그러한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보다 비싼 입지로 증명이 됐었죠. 그래서 이 펜타힐즈 입지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은 경산이지만 대구 수성구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산이라서 싸다. 그 공식은 이미 깨졌고요. 그 다음 사례 펜타힐즈가 과천과 판교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펜타힐즈는 정말 고급 택지개발 지구이고요. 이미 1만 세대가 넘는 그런 주택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공급이 많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퍼즐만 남아있는 상태죠. 교육, 문화, 스포츠, 그리고 쇼핑, 상업시설, 그리고 자연환경까지 완벽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일단 중산 호수공원이 너무 아름답고요. 성암산이라고 하는 시티뷰도, 산뷰도 너무 훌륭합니다. 차를 타지 않고 도보권에서 쇼핑, 문화, 자연, 교육이 완성되는 곳이고요. 하이엔드 거주자가 원하는 진정한 특권 입지가 되는 것이죠. 대구 수성 임지업 중에서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입지입니다. 그 가장 정점에 펜타힐즈 W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요소가 갖춰진 입지 위에 압도적인 랜드마크 상품이 될 것입니다. 지하 6층, 지상 최고 59층이라고 하고 있고요. 1차 분양분이 1712세대입니다. 59층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숫자가 아닌 위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구에서도 이 높이는 없어요. 예, 그리고 조망권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잖아요. 중산호수가 있고요, 성암산이 있고요, 심지어는 대구 시내에도 야경이 보일 정도니까요. 그래서 대구 경북 통틀어서 가장 높은 주거시설이 될 겁니다. 펜타힐즈 W는 대구에 있는 어떤 택지개발지구보다 크고요. 그리고 경산인데도 왠지 대구에 있는 다른 택지개발지구랑 차별화가 되어 있죠. 왜? 수성구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라이버시는 설계에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펜타힐즈 W는요, 이 십자형
혹은 뭐 X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대 간 같은 층에서도 서로 간섭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세대는 나 혼자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고려한 설계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가격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해본 사람만 아는 차이고요. 방 하나가 더 있는 집입니다. 일반적인 34평보다 펜타일즈 W는요, 서비스 면적이 15.88평이 추가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면적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또 대형인데, 대형으로 갈수록 이 서비스 면적의 크기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일즈 W 60평은요, 서비스 면적만 무려 20평입니다. 네. 그래서 3면 발코니가 만드는 압도적인 채광과 마토풍, 그리고 동일 평형 대비 5평에서 8평이 더 큰 실내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펜타일즈 W의 조경은요, 무려 10,000평입니다. 축구장의 3.5배 크기인데 이것이 자연이잖아요. 자동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미학적인 아트 가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숲이 있는 성수동이 비싼 이유는 서울숲이 있기 때문이고요. 한남동이 비싼 이유는 남산과 한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입지라는 것이죠. 주차 대수입니다. 하이엔드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주차 대수가 많아야 되는데요. 기존에 입주한 중산 지구에 있는 일군 브랜드 아파트들보다 월등히 주차 대수가 많습니다. 1.86대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웬만한 단지들보다 주차 대수가 많다는 것도 하이엔드 주택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대구, 경북 상위 1%의 특권, 25m 실내 수영장입니다. 무려 3개 레인이 되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수영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자녀 강습도 할 수 있고요. 시니어 분들도 아쿠아 워킹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조식을 먹고 대형 사우나에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이닝 되고요. 릴렉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도 됩니다. 골프장도 있으니까 또 헬스케어도 되고요. 시니어 자산가가 이 단지를 선택해야만 되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이유가 되겠죠. 사는 곳, 리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단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로 M스쿨이 이 지역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HD 비욘드라고 하는 것은 이 통합 단지 관리 시스템이고요. SLP는 커뮤니티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헬스케어, 비서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SLP 플랫폼은요, 서울 강남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브라이튼 여의도, 한남동의 고급 주거시설 등에 주로 적용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요, 펜타일즈 W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입지에 지어지는 가장 압도적인 랜드마크, 행정구역을 넘어선 VVIP만의 하이엔드 마스터피스, 펜타힐즈 W입니다. 시장의 답을 한 단지로 정리하다. 왜 펜타힐즈인가? 일단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가 달라졌고요. 하이엔드 4요소를 다 갖춘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만나는 하나의 점이 펜타힐즈 W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경산 신축 아파트가 4년 동안 없을 예정이라는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이미 펜타힐즈 지구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꽤 오래됐습니다. 10년차 전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입지의 장점을 알고 있는 층들이 새 아파트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들만으로도 분양률은 웬만하면 다 완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대구까지 포함한 분들은 좀 서두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세상을 산다. 같은 도시, 같은 신축이라도 하이엔드는 전혀 다른 시장이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서울에는 한남이 있고 부산에는 해운대가 있고요. 대구 경산에는 펜타힐즈 W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의 차례가 맞습니다. 하이엔드 주거는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